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 짤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별꼼수하고 암수가 계속 난무할 겁니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눈과 귀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그냥 끊고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포 동의안 가결 과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은 많은 언론 매체가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직후서부터 난리도 이제 아닙니다. 그날 저녁으로 당장 비명계 원내 대표를 민주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수박을 색출하겠다, 심지어 죽이겠다라는 암시까지도 올려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을 배신한 의원들을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것까지만 해도 섬뜩한데 죽이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죠. 그리고 벌써 며칠이 안 돼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그 예상이 되는 의원들 명단이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부결표 던진 인증샷을 올리죠. 참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또 나는 부결표 던졌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이제 발언도 하고요. 어쨌든 10월 23일 이 영상을 찍는 날 이재명 대표가 24일 차 만에 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각종 시나리오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 아니다, 침대에 누워서 나온다, 또는 못 나온다, 그러면은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변경되는 거 아니냐, 연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나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영장 기각 탄원서를 모든 의원들한테 제출해라. 그래서 그 영장 심사 판사한테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 또 그 영장 심사 담당 판사가 무슨 좌파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힘을 더 얻는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아사리판이 되면은, 즉 판이 벌어지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입니다. 또 김의겸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영장 담당 판사하고 한동훈 장관이 서울법대 동기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 영장 담당 판사를 지명한 거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 장관은 92학번이고 영장 담당 판사는 93학번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먼저는 창피하지도 않나, 저 사람은 수치심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팩트, 아주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막 말을 쏟아내는 거 보고, 얼마나 그 신문사에 있으면서 엉터리 기사를 썼을까, 그런 이제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가짜뉴스 제조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2월에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민주당이 석방 결의안을 내서 통과시키면은 이재명 대표가 풀려 나온다, 그런 예상도 있고요. 영장이 발부돼도 그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예상도 있고요. 심지어 또 희한한 얘기도 나왔어요. 유승민이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이자 국민의 힘의 위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별 희한한 논리가 또 다 있습니다. 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몰아치면은
노무현 대통령 사례의 재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무슨 상황이 전개될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이상한 꼼수, 암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국회로부터 불신임 판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영장 발부하고 구속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은 영장 발부를 하고, 혐의가 충분히 영장에 소명이 돼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판사가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사법부가 이상해서 재판을 뭐 한 3, 4년 끌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깨집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뛰쳐나간 사람들이 당을 창당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죠. 그러면 2달 전에는 창당을 해야지 뭐 공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내년에 설이 2월 10일이고 연휴가 9일에서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창당을 해야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3, 4, 5 모여서 어떤 여론 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 1월서부터는 탈당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숫자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당장 내달, 그러니까 10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좀 틀려지는데, 뭐 민주당이 이기건 또는 김태우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건 뭐 내년 총선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한 일주일은 또 설왕설래가 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지금 1심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죠. 벌써 10차례 정도 공판이 열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선고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조만간 이제 선고를 내려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건 뭐 큰 폭탄을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서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자들도, 즉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 개딸 말고는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만 그냥 떠들어 대는 거죠. 자, 자기를 모시던 부하 직원 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도 모른다라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쓸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변화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결국은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차분히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